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족소양 상화 담목경, 그러니까 담낭에 관여되는 그 정격증,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폐대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간 담낭까지의 모든 정격에 대한 그 대표적인 병증, 그리고 총체적인 담허증, 이런 허증의 각 장부의 허증에 관련된 병증들을 전부 강의를 마칩니다. 예, 담정격. 그러니까 폐대장에서부터 간담까지 이르러 모든 그 인체 내의 장부의 허증 일대에 나타나는 병증들을 다 소개해드렸고, 이것을 보시면서 많은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담정격이 좀 허한 상태가 되면은 공황장애라는 거 아시죠? 공황장애. 이게 일종의 신경성,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문제까지 파급되는 그런 상황인데, 공황장애 또는 우울증, 네, 그리고 그건 이제 정신적인 그런 파트고, 또 나머지는 이제 인체에서 나타나는 마비라든가 통증이라든가 경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또 컨트롤하는 것이 이 담낭 정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담의 생리적 혹은 그 기능적 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왜 공황장애에 이 담정격이 필요하고, 우울증에 왜 담정격, 이 정신적인 정신의식 그런 활동 내지는 그런 기능에 관여가 되나, 담낭이 그걸 아시게 됩니다. 마비, 통증, 경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먼저 담은 정신의식 활동의 전체적인 게 아니라 부분적, 그러니까 일익을 담당한다.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죠. 예? 그의 담낭의 기능이고, 그럼 그 담에서는 뭐를 생성해요? 담에서는 뭐를 생성해요? 담즙이 생성이 되지. 그 파랗고 아주 그냥 독물이 그냥 굉장히 강한 독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좌우간 이게 인체 내에서 이 생성이 될 때에는 좀 그러한 미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담낭에서 담즙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해부 생리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은 담낭에서 쓸개즙이 나온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주스, 그것이 담낭에 들어가서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개즙의 저장 창고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생성 담즙에 간에서 영양소를 받아서 인체에 필요한 성분으로 생산할 때, 우리가 생산할 때 우리가 이런 세상, 우리가 사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화학 공장에서는 독한 화학 성분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폐수야, 폐수. 그 화학 공장에서 전부 그 정제품을 딱 만들기 위해서는
그 폐수가 나오잖아. 폐수. 그게 굉장히 독성 물질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내용을 왜 얘기하냐면 간에서도 이 인간 사회에서 화학 공장과 같아요. 500여 개의 인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을 만들고 생산해내고 태어나게 하고 세포도 이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반작용으로 유해한 물질이 안 생길까? 생기지 당연히. 그렇죠? 피 속에서도 이 혈구세포 그 뭐 B세포나 T세포 이런 것들도 오래 살지 못하는 거야. 죽어. 나중에는 죽으면 어떻게 돼? 그 찌꺼기 남죠. 그 찌꺼기를 전부 또 회수하는 그런 장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폐 대장에서부터 쭉 공부를 해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얘기하신 거로구나 이렇게 아시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간은 유해한 물질이 소화관에 유입됐을 때 해독 작용을 거쳐 소변 대변으로 내보내고 또 간도 영양 성분을 분해할 때 생기는 독한 물질이 필수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 독한 물질들이 모여져서 담낭으로 보내져 저장하게 되고 이 담즙은 소화기관에 보내어져 음식물을 인체에서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소장 대장에서 다시 그 소화에 필요한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난 다음에 90%그 나머지 그 담즙 소장이나 대장에 남아있는 그 담즙 90% 정도까지 간 문맥 그러니까 소장, 대장, 췌장 이런 데 전부 간 문맥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90% 정도의 그 쓸개즙이 간 문맥으로 회수되어서 다시 인체 내에서 정화시켜서 간에서 담낭으로 재배치되는 그런 순환을 갖게 됩니다. 간과 담은 표리 관계에 있지만 간에서 쓸개 주스를 만들어서 담낭이라는 저장 창고에 저장하는 것인데 담낭의 쓸개 주스가 적은 것은 100% 간의 책임이다. 담낭의 책임이 아니에요. 간이 문제가 되어서 담즙 쓸개 주스가 적어져. 그런 것은 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쓸개가 적은 것도 간을 치료를 해주면 된다. 간하고 담낭은 뭐다? 표리 관계다. 그 쓸개 주스 속에 석회질이 또 너무 많아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또 많아서 생기는 담석, 뭐 신장결석 이런 것도 전부 그냥 그런 유죠. 콜레스테롤이 그냥 아주 쪄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방울방울 그냥 고개 그 신장에 전부 그냥 딱 붙어갖고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 그게 아주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생기는 담석도 담낭의 책임이 아니야. 담낭의 책임이 간의 책임이 되는 것으로 간은 담낭을 나쁘게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담낭은 간에게 병을 줄 수가 없다. 그런 관계다. 그래 일방적이다. 간에서 담낭을 컨트롤하고 쓸개즙도 만들어서 주고 또 주는 과정에서 간의 기능이 원활하게 그 작용을 못할 때 거기에 뭐 칼슘 성분이 아주 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막 그냥 침착이 돼갖고 간에 담낭에 들어가면 담낭 결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효소 촉매 작용을 통해서 수많은 호르몬도 만들고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혈장 성분 그런 것들을 만들고 영양 물질도 이원화시키는 상황에서
수많은 화학 처리를 할 때 이러한 간 안에서 담즙을 생성하게 된다. 생성한다는 것보다 나머지 찌꺼기다. 이거 독소야, 독소. 여러 가지 그런 효소작용, 신경 전달 물질, 뭐 혈장 이런 거 만들 때 거기에 나쁜 독소가 모여져서 그것을 담낭 쓸개로 보낸다. 그런 얘기. 지금 이 얘기가, 이 논문의 얘기가. 예? 그리고 담은 정신의식 활동의 부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옛 의학서에서는 사람들이 대담성, 용감성 등 정신활동과 담과 깊은 관련을 두고 결부시켜 왔다. 그래서 저는 담통이 큰 놈이야. 그러는 옛날 분들 있죠. 많이 얘기 들었죠. 쓸개를 제거하면은 후유증으로 공황장애, 우울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가급적 떼내지 마. 떼내지 마.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어느 것 하나, 어느 것 한 부분, 어느 장기 하나 인체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나쁜 것들을 만들으셨겠어요? 다 필요한 거야. 손톱 필요하고 머리카락 필요하고 막창자 아펜딕스, 막창자, 꼬리, 충수 그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뭐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떼내버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야. 떼버리면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의학 논문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담낭을 제거할 때 그러한 것들을 상대 그 환자들한테 넌지시 얘기를 주고 그리고 시술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 쓸개를 제거하면 후유증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이러한 것들이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 논문에 보면은 담석증 담낭 절제 수술 후에 우울장애의 위험 증가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논문 담석증 담낭 절제 수술 후 우울장애의 위험 증가.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쳐보셔. 그러면 다 나와. 거기 나온 내용이, 논문 내용이 뭐냐, 담석 절제술을 받은 담석 환자의 3.51%는 담석 진단에서 2년 이내에 우울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석 환자에서 담낭 절제술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 논문의 내용이었고, 결론을 봅시다. 결론. 본 연구는 담낭 절제 수술과 그에 따른 우울증 위험성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였다. 임상의는, 그러니까 담낭 절제술을 맡은 수술 담당 의사는, 임상의는 담낭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임상적 우울증 증상의 증가에 주의해야 하고 이걸 알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증가에 주의해야 한다. 아무나 떼어내버리지 말아라 이거야. 부모님이 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인체의 한 부분을 왜 마음대로 떼어내고 그래? 예? 그리고 다른 또 내용. 담목경이 근육을 주관한다. 또 간도 근육을 주관한다. 그럼 담목경이 근육을 주관하는 것은 어떤
미닝이냐, 의미냐, 또 간이 주관하는 근육은 무엇이냐, 네? 약간 다르죠. 간주근에 의한 담낭의 그 기능상의 그 도움이 무엇이냐 하면 근육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근육의 운동신경 근육, 네? 그런 거에 관여한다 이거야. 담낭 경락이. 간만 그냥 아주 기능이 활발하고 담이 찌그러지면 무슨 현상이 나냐? 마비가 일어나고 통증이 일어나고 경련, 쥐가 나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야. 왜? 근육은 튼실한데 담낭의 기능이 허약하여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비, 통증, 경련, 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만성 우측 요통은 그러니까 허리가 그냥 아주 우측으로 오래전부터 아파. 우측으로. 그런 것은 만성 당남염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지. 이러한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10%에 10%. 그리고 또 담석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그 프로테이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조그만 담낭 하나도 그렇게 인체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거야. 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표리관계 아니에요? 표리관계, 간담, 뭐 딴 것도 똑같아. 대장, 폐, 위, 비, 신, 방광 이런 표리관계에 있는 모든 장부들은 서로 표리관계에 있지만 서로 간이 좋아지면 담낭도 좋아지고, 담낭을 보하면 또 간도 아주 그냥 혁신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것이 표리관계다 그런 얘기지. 예? 이거 아주 그 한의학의 기본 그 이론이에요. 예? 근데 간이 기능이 안 좋아서 담낭이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담낭이 안 좋아서 간이 그 영향을 받는다 이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이론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고 보면 또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영어로다가 이제 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다가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약어로 CCK라고 하는데 그 스펠링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CHOLESYSTOKININ 콜레시스토키닌. 아유, 죄송합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 12지장의 점막에서 12지장이라는 게 뭐예요? 12지장이라는 게 소장하고 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위 아니에요? 그 12지. 그러니까 손가락 12개 정도의 그 사이즈다 이거예요. 12지. 그게 C자같이 이렇게 휘어져 갖고 본문, 유문 거쳐 갖고 12지장 딱 돼서 소장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게 12지장이야. 이제 소장으로 들어가면 소장을 크게 나서 공장, 회장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예. 근데 요 12지장의 점막에서 추출되는 소화 호르몬이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건데 CHOLESYSTOKININ 콜레시스토키닌 소화 호르몬이야.
이 콜레시스토킨이라는 거는 불안, 우울증, 정신병, 그리고 인지능력, 통각,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의 신경생물학에 관여하고 있다 이거야. 이 12장 전막에서 나오는 콜레시스토킨이라는 게, 에? 이게 만일 또 결핍될 때에는 그 12장 전막에서 줄되는 소화 호르몬이 적어 결핍이 됐어. 그럴 때에도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또 반대로 콜레시스토킨인 이것이 과잉될 때에는 조현병 알죠? 조현병 이런 것들을 발생시킨다. 조현병, 구글, 네이버 그런 데 들어가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걸 딱 체크해서 들어가서 공부하려면은 구글 들어가 보고 네이버 들어가 보고 그래요. 에? 그래야 공부가 되지. 이런 것도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자꾸만 읽어야 거기에서 물리가 나온다고. 물리. 이치가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에? 옛날 어른분들이 그런 얘기, 지금 뭐 한 100살 넘어서 다 자꾸 하신 분들이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 물리를 깨달아라. 이치를 터득해라. 한 번 읽어서 돼? 최소한도 10번은 이걸 들어야지. 그래도 긴가민가 할 텐데. 에? 공부하세요. 공부. 내 병 고치려면, 그리고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삼도인 이 침법의 원리는 거기에 견주어서 자성요법은, 삼오행 자성요법은 암을 고친다. 초기의 암, 뭐 여기저기 전부 그냥 전이 돼갖고 복막에, 대장에, 위에, 뭐 난소에, 폐에, 골수에 다 퍼졌으면 그건 안 되지. 에? 그런데 내 얘기하는 그 암을 치유할 수 있다. 초기 2기까지도 괜찮아.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장에, 초기야 그때 내가 치료해드리는 형님 한 분 계신데, 그 위암 초기라 발견해갖고 3분의 2인가 그냥 하여튼 왕창 그냥 절제를 해버렸어. 그럼 그 양반이 뭐야? 걱정되는 게 뭘 거냐고. 그러한 분들이. 전이 아니야, 전이. 암전이. 그래서 암전이, 그리고 암의 예방, 이거에 대한 내가 그 삼오행 침자요법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좋으신 거지. 뭔가 느끼지. 몸에서 뭔가 느껴. 이 자성요법을 맞으면 몸에서 느껴. 본인들이 다. 그래서 자꾸만 해달라고 그래. 나는 이 배운 지식에 의한 테크닉, 이것만 해줄 뿐인데 자꾸만 불러 날. 그거 왜 그러겠어? 본인들이 느끼게 돼요. 본인들이 이 시술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완전하게 이걸 공부를 해갖고, in case, 몰라 아무도, 내 몸에도 암세포가 있고 저 사람 몸에도 암세포가 있고 인간 모든 인체 내에는 암세포가 다 있어. 그런데 그걸 나의 정신력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못해갖고 못된 생각, 못된 일, 못된
못된 짓거리 하게 되면 그거 다 받는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릴게. 사람이 나쁜 생각하고 못된 짓거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의 평정을 잃어. 그렇잖아요. 평정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 거기에 따른 뇌에서 뇌하수체 시상하부 거쳐갖고 방광일선 척추지 척추 이거 척추에도 전부 각 장부의 신경 혈관 동맥 정맥이 다 퍼져서 들어가잖아. 그래서 복막 내니 흉막 안에 전부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런 것들을 싸움 형식으로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면역기계는 아주 저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병이 생겨. 건강한 사람이 면역기계가 좋으면은 암세포가 돌아다녀도 암이 어디에 접근을 못해. 쉽게 얘기해서 뿌리를 못 박어 세포에. 그런데 면역기계가 좋고 마음이 늘 평안한 사람, 그리고 불의를 못 보는 이런 사람들, 부정한 것을 못 보는 사람들, 이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의 정신 사유, 그런 것들을 못된 것들이 와갖고 살살 꼬시는 거야. 야, 마귀가 와갖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쁘게 해야지. 네가 좋고 이렇게 쏘삭거린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자율신경에서 부교감신경, 이건 모든 게 릴렉스 되는 거야. 이 뱃속에 있는 대장, 콜론, 위가,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경계, 정신계 이런 것들이 릴렉스 해줘. 그러면 it's good. 그러면 몸 자체 내에서 면역기계가 확 그냥 증가가 돼. 그럼 굿이야. 그런데 반면에 못된 생각, 못된 짓, 못된 계획, 남을 해코지 하려는 나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종자들은 병에 걸려. 암병에 걸린다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 나와 있어. 이러한 의학적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게 이 삼오행 자석요법이야. 삼오행 삼도인의 그 침법이고, 이 치매라도 같은 치매 아니야. TCM, 즉 중국에서 넘어온 체침이지. 몸에다 그냥 수없이 고슴도치같이 바늘 꼽아갖고 통증 치료하는 거하고는 이 삼오행 자석요법하고는 천행지판 달러. 이거는 어떤 경혈을 하나 자석을 딱 놓으면은 그게 반응을 해갖고 그 심층에 있는 장기의 기능을 돌려놔. 그러니까 기능이 허했을 때는 이것을 쫙 올려서 정상으로 올려주고, 기능이 너무 오버됐어, 실했을 때는 그걸 후들겨 패갖고 내려뜨려서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이게 삼오행 침자요법의 제일 베이직한 기본이라고. 내가 오늘 열변을 토하는 것은 폐대장에서부터 간담까지 다 끝냈어. 정격, 담정격, 간정격, 폐정격, 방광정격, 이 정격증만 알아도 웬만한 병증들은 다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조금씩 경우에 따라서 승격도 나오고 또 한격, 열격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건 아주 프로테이지로 봐서 아주 약해. 그리고 한격, 열격은 좋은 건 뭐냐 하면 중증에
암에 걸려갖고 몸이 사시나무 떨듯 추워서 이런 장기 근본에 들어가면 그것이 장기가 열받은 장기가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냉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몸을 떠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걸 진단을 잘해야지. 그럴 때에는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간혹 한격 열격도 써. 예, 승격도 쓰고. 근데 주로 기능 저하, 기능이 너무 실해,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치유하는 것이 3오행 침자요법, 3오행 자석요법, 이거예요. 근데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침자요법 거진 신의에 가까운 그냥 3오행 사암도인 같은 분, 그리고 누구야, 그 허준 선생 동생, 그 사람이 그 침을 잘랐다고 하지. 그런 사람 정도 되면은 정확한 혈에다가 센터에다 탁 집어넣어갖고 법법 사법을 딱 돌리고 그 병증들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한간에 요즘 침 놀리고 뭐 어쩌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 정확한 혈을 지나쳐 밑으로 들어가든가 위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냥 비껴갖고 옆으로 들어가든가 이런 거 소용없거든. 그런 거보다 100배 난 것이 이 자석요법이야. 사용하는 이 자석이 뭐 자석이다 해갖고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 여기 쿼러만한 동전 크기의 그런 자석이 아니라, 자석요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3파이라는 게 뭐야? 파이가 뭐야? 파이가 원둘레 아니야? 원둘레가 3mm야. 3mm 원둘레가 얼마나 적어? 내가 이 강의 앞에 이렇게 딱 보면은 보여드린 예로 보여드린 그 자석이 있어. 그런 걸로 혈 위에 딱 놓으면은 보법 사법, N이 살갗에 딱 닿았을 때는 보법이고 S가 살갗에 딱 닿았을 때는 사법이야. 그런데 그게 침법보다 더 우세하고 한 3배, 4배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원인이, 자석은 직선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둥그렇게 이렇게 쫙 나가요. 그 자력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 조그만 혈, 그건 전부 커버가 되는 거야. 기능이 약할 땐 돕고, 기능이 셀 때는 냅다 사법으로 내려 때리고 충분히 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정확한 자리 그 위에다 놓으면은 아주 그건 금상첨화지. 그래서 침법하고 자석요법하고의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나는 봐서 이제 뜨문뜨문 이 침수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안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이외에 여타의 김홍교 그 양반이 얼마 전에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나 그럴 거예요. 12월 달에 돌아가셨나?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몇 달 됐는데 그분께서 주장하는 그런 그건 침법하고 조금 달라. 내가 본래 메리디안 아큐프레셔 테라피였거든. 아큐프레셔. 그러니까 어떠한 중요한 혈, 3부열, 천부열, 2부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금호 선생님이. 그 양반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주 참 그 비방이에요. 비방. 아주 좋은 거를 남겨놓고 자꾸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내가 또 이렇게 가끔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침법을 구사할 때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냐, 그리고
이 침법하고 이 자석법하고 이 자석법하고 하면은 좋다. 이 자석법하고 이 자석법하고 하니까 좋지 않다. 요런 내용, 요런 피해야 할 요법. 요거는 같이 합방해도 좋을 요법. 요런 것도 가끔가다 양념식으로 그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 경격 모든 거를 다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처음에 가서 쭉 45개 6개 쭉 보고 또 처음으로 가서 쭉 이렇게 보시라고. 중간중간에 중요하다 싶은 거 여러분들은 몰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훑어 끝에까지. 그렇게 한 반년만 해봐. 그럼 당신 병증은 물론이고 식구들, 또 친구들, 친지들 다 고쳐줄 수 있어. 오케이? 내가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봐. 계속. 뭐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 하루에 한 2-3개 봐. 시간 내서. 그럼 여러분들 실력이 자꾸만 오르고 자신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